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돈 되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의 1월 효과를 주목하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1월에 코스닥의 수익률이 웃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증시의 계절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오늘도 벌써 그럴 조짐이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코스닥 시장 고생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조 쪽에서 하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 쪽에 한 종목을 오늘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M+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또 첨보란 종목도 급등하면서 관련된 어떤 전기차 관련된 내년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변화 기대감을 어떤 돋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전기차는 이제 확장기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기존에 제조사들이 투자가 집중됐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내년은 주목할 게 유럽이다. 그리고 특히 보급형 관련된 폭스바겐의 보급형 차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 쪽의 어떤 확산이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원년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어떤 형태가 좀 자유롭고요. 게다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이 모두 다 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2차 전지 트렌드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M+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2차 전지 태동기부터 미국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네. 또 하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 특히 그동안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보조금과 함께 어떤 가두리 안에서 양식을 했다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폐지되고 보조금도 거의 끝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한 경쟁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어떤 기회 요인들이 더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2차 전지를 또다시 주목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M+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보게 되면 749억이 나왔는데 작년 전체 매출액이 781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매출을 3분기까지 다 뽑아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3분기까지 기준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1,449억, 작년 대비해서 100% 늘었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어느 정도 앞으로 된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는 게 작년 말 청주 2공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이 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3공장까지 완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앞으로의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공장을 미리 증설하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까지 가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딱 하나 단점이 수익성이 아직 그만큼 못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매출액 증가 가운데 뭘 네.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기조로 봤을 때 매출액이 따라야 수익성도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어느 정도 매출이 확보가 되면서 그에 따른 KPX, 그러니까 즉 투자했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은 약간 늦게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매출 확대가 늘어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매출 확대 내년부터 성장성이 크게 본격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증거들을 3분기까지의 매출액과 3분기 누적 수주 잔고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 1,000억 원 채 안 되는 소형주 M+의 가능성 몇 등급으로 판단하시겠어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만 됐다고 하게 되면은 첨보보다 더 좋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아직 2등급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실적 흐름들의 동향들 내년도 계속 확인하자라는 관점이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일단 16,500원대 안쪽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목표가는 1차로 2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파우치형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M+에 대한 등급, 2등급 확인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 20% 정도 예상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게임 산업의 M&A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적인 트렌드, 바로 이종 산업 간의 거래가 게임 산업 내 M&A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M&A가 딜이 많았던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또 한국 내에서는 사실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주요 뉴스였거든요. 네. 20% 이상 성장률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5%대까지 줄었다라는 건데 중국이 주 요인인 만큼 그렇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런 관점을 해봤을 때 이 기사에 충분하게 어떤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이 M&A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임주가 무엇일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M&A 피인수가 아니라 인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종목을 봤었을 때 일단 컴투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잘 아는 게임으로 보게 되면 서머너즈 워죠. 네. 이게 열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후속작이 안 나오는 게 지금 고민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컴투스는 좀 오래 게임을 하신 분들이면 아시는 것처럼 프로야구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매출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국내 쪽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서머너즈 워 뒤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서머너즈 워가 열일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이 공백, 즉 히트작에 대한 부재가 차후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뭔가 히트하게 되면은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또 프로야구 게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막 매출이 나올 시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M&A 이슈로 맞춰봤을 때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을 계속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즉 유보율이 13,700%까지 되고 있는데 이 유보율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M&A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가 정점을 보이면서 계속 하향세를 보였는데 이제 올해까지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세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 한 1,500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게임주를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는 뭐 그만큼 좀 고평가될 수 있을 만한 네. 그러한 환경만 된다면 고평가될 수 있을 만한 섹터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컴투스가 이렇게 서머너즈 워를 글로벌 히트도 한번 했고 2015년에 그래서 고점을 19만 원 만들었었고요. 네. 그 팬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또 쌓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감은 쏙 빠져져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네. 등급일까요? 앵커님이 저보다 더 잘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 관점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일단 아직 뭔가 조금 2%는 부족하죠. 네.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약간 좀 낮춰서 한 10만 5천 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대, 손절가는 9만 9천 원대 이렇게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 구간에서 한 20%가량의 12만 원 선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가는 9만 9천 원, 컴투스 2등급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돈 되는 뉴스입니다. 오늘 배당 막차입니다. 올해 배당을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주식을 사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내일은 또 배당락일이 도래를 하고요. 과연 배당주에 대한 투자 이제 오늘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시세 차익을 볼까요? 배당을
타가는 걸로 볼까요? 관련주 알아볼게요. 네, 올해 배당은 딱 13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사느냐 마느냐 고민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리하게 돼서 고배당을 전략을 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가 변동성이 좀 작았는데 그래도 그를 이용해서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눈에 띄는 종목이 정상 JLS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는 프리미엄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에이스 이런 쪽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맞출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양호합니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매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3분기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게다가 수강료도 한 4%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다 보니까 관심 많으시죠? 네. 네. 좀, 영어부터 뭐 일단 한번 좀 쫙 해놓고 해야 된다더라고요. 시작해야 그다음 되겠죠. 수학, 코딩 뭐 등등등. 네, 욕심이 로봇. 많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한번 좀 관심이 가는 또 어학원도 한번 투자를 하셔서 학원비 버셔야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벌 수 있나요? 어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꾸준한 배당 메리트가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7% 늘어난 한 930억대, 영업이익도 한 25%나 늘어난 137억대를 예상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큰 재미는 없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두 번째로 자산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서울의 땅값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대치동, 잠실, 그리고 경기 분당 이런 쪽에 보유 학원용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장부가만 625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핫한 지역인 마포에 이번에 또 분원 건물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게 네. 되면 지금 시가총액 절반이 장부가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어떤 시가총액을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배당 메리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최대 주주와의 어떤 배당이 차등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소액 주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고요. 네. 배당 수익률 5.5%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약 요인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대감은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포 같은 경우는 제2의 대치동 학원가로 탄생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요즘 많이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쪽이고요.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많네요. 600억 원 정도. 현재 전체 시가총액은 1,239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배당을 차등 배당하는 정상 JLS 등급은요? 네, 어떤 고배당과 자산 가치 이런 쪽을 다 합쳐서 일단 2등급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7,85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목표가는 8,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 JLS 2등급 받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